같이 체크해보는 정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험지가 있는 학생들은 좀 보면 좋겠고, 만약에 시험지가 없는 학생들은 좀 복사해서 시험 전에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만, 화면을 전체로 좀 바꾸고요. 다시. 진욱이 안녕? 어떤 이미지 보냈을까? 야, 진우가, 문제들인데, 시험지가 없는 학생들도 그냥, 했어요. 그보다 진우가 화이팅, 선생님 응원할게요. 다른 의미인데, 아무튼 응원할게요. 아이고, 잠깐만. 이렇게 또 화이트보드 안 쓰고 이렇게 쓰는 것도 오랜만이라서 어색함이 있네요. 문제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 1번 문제는 이제 그래프를 해석하는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여기 보면 먼저 기억 0에서 8초까지 이동한 거리, 그러면 0에서 8초까지 면적을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면적 S는 사다리꼴이죠. 면적은 요 면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70m가 되겠네요. 따라서 기억은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0에서 10초까지 평균 속력은, 그러면 평균 속력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0에서 10초까지 이동거리를 알아야겠습니다. 이동거리는 0에서 10초까지 면적일 테니까 얘는 80m입니다. 그러면 10초 동안에 80m 이동이니까 얘는 8m/s 이렇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얘는 틀린 거죠. 그 다음 9초일 때의 가속도 크기. 9초일 때 가속도 크기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기울기를 계산해주면 되겠어요. 그러면 0으로 바뀌었죠? 따라서 10m/s만큼 변했습니다. 가속도는 5m/s 제곱. 실제로는 여기 마이너스가 붙는 겁니다. 그렇지만 크기를 물어봤으니까 마이너스 5m/s 제곱의 크기 5가 맞겠습니다. 지금도 맞는 거라 답은 4번이 됐었습니다. 다음 문제 2번 보겠습니다. A가 이제 B에 충돌을 했는데 이전에도 많이 풀었던 건데 이제 운동량이 아니라 속도나 운동 에너지로 살짝 바꿨습니다. B의 운동 에너지는 얼마인가 라고 했으면 이제 A의 운동량의 변화 이렇게 씁니다. 기호로 A의 운동량의 변화는 처음에 3mv였고 나중에 마이너스 mv죠. 그러면 변화량은 항상 나중 여기에요. 얘는 마이너스 mv입니다. 마이너스가 붙은 이유는 반대 방향이니까 그렇고요. 처음에 운동량은 여기 3mv죠. 이렇게 빼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4mv예요. 그러면 B도 이만큼의 운동량을 가졌겠죠? 그러면 B의 속도는 얘는 B는 A와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플러스 값이 될 거고요. 이 M에다가 속도 V 한 개에 4mV가 되고 V는 2V입니다. 그러면 운동 에너지는 식 아래다 써보겠습니다. 운동 에너지는 원래 식이 2에 질량 2m 그리고 속도 2V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얘는 4mv 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5번이 답이 됩니다. 오늘 많이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프린트 있는 사람들은 같이 보면 되겠고 없는 사람들도 그냥 편하게 적당히 봤으면 좋겠어요. 다음 문제 이건 좀 지우고 하는 게 좋겠네요. 이 자동차의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어, 0에서 2초까지 속력은 증가한다. 기울기를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게 잘리니까 상당히 불편하네요. 생각을 못했네요. 0에서 2초까지 기울기를 보면 앞에서 이거였다가 아닙니다. 지금 집에 있습니다. 이제 곧 나갈 거예요. 여러분 이번 시간 때문에 못 나갔고 이번 시간 끝나면 바로 출근할 예정입니다. 음성 나왔어요. 그래서 이 기울기를 보면 1, 2 이렇게 비교했을 때 1보다 2의 기울기가 더 작습니다. 따라서 속도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다시 이 문제로 돌아와서 0에서 10초까지 이동한 거리는 24m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니은 보기 보고 있어요. 0에서 10초까지 다시 보면 선생님 이걸 좀 준비를 못했네요. 같은 페이지로 논다는 게 그냥 이 문제 하지 않겠습니다. 이 문제 보겠습니다. 지금 500m인 터널을 통과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들어갈 때 속도가 20이고 나올 때 속도는 30입니다. 먼저 기억부터 터널을 통과하는 동안 평균 속력은 이 평균 속력은 이렇게 바라고 표기를 하고요. 2분의 처음 속도 더하기 나중 속도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처음 속도가 20이고 나중 속도가 30이니까 얘의 평균 속력은 2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맞는 보기고요. 터널을 통과하는 데 걸린 시간은 500m를 지금 평균 속도 25로 가고 있습니다. 500m를 평균 속도 25m/s 가고 있기 때문에 10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틀린 보기 20초. 그 다음에 터널 안에서의 가속도는 얼마인가? 위에 빈 공간에 좀 적어 보겠습니다. 가속도는 시간분의 속도 변화입니다. 그러면 시간은 20초고요. 속도는 10만큼 변했죠. 따라서 얘는 0.5m/s 제곱이 되겠습니다.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이렇게 되는 문제였죠. 여러분 이 중간고사 문제 다시 좀 공부를 했던 학생이라면 편하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문제 나오니까요. 5번 문제 얘는 좀 잘렸지만 크게 상관없겠네요. 이 시험지로 바로 띄우려고 했더니 너무 같아요. 0.6C, 0.8C 일단 속도로 운동을 나타낼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길이 수축은 여기에 관련된 내용을 조금 더 복습해 보겠습니다. 시간은 감마 t 제로예요. 그래서 여기서 t 제로는 고유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l은 감마분의 l 제로고 얘는 고유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감마는 항상 1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감마 숫자를 외울 필요는 없지만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속도가 했던 내용들이니까 0.6c일 때는 이때 감마는 4분의 5였고요. V가 0.8c일 때는 감마는 A와 B의 고유거리가 L0 똑같아요. 그러면 영희가 봤을 때는 우주선 A와 우주선 B는 모두 다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길이 수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고유 길이보다 짧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B는 빠르니까 더 많이 수축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L0, L0, LA, LB가 되겠습니다. 여기 추가적으로 이렇게도 사실 할 수는 있어요. 여기 방금 요 사용해서 얘를 활용해 갖고 이제 LA는 여기다 쓸까요? A는 4분의 5 감마만큼 수축했을 거니까 5분의 4 L0가 되는 거고요. LB는 5분의 3 L0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를 조금 더 확장한다. 그러면 1학년과 2학년 같은 문제였긴 한데 형태는 조금 틀려요. 같은 내용이고 중력을 한번 써봅니다. 중력은 중력함수의 거리 제곱의 mm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질량은 서로 똑같습니다. 얘는
쓴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여러분 이렇게 식까지 필요 없이 그냥 3배로 멀어지니까 힘은 9분의 1이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식을 이렇게 쓰는 연습도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여러분 입시에서 요즘 논술이 거의 다 없어졌죠. 요즘에 논술 시험이 있을 때는 이제 인서울 학교들이 논술 시험 많았는데 그때는 이런 연습도 많이 필요했어요. 대학 가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이고 대학에서 객관식 시험이 거의 없죠. 가끔 있긴 하지만 보통은 다 이렇게 풀이 과정을 젓는 겁니다. 다음 문제. 혹시 필요한 학생들은 여러분 그 스크립처 그 화면 캡처 형태로 해서 저장을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 이렇게까지 하지 않겠습니다. 문항 조금만 더 풀고 마치겠습니다. 요거는 요 보기를 살짝 바꿨죠. 이 문항에서. 그런데 그래도 많이 틀렸습니다. 이것도 정답률을 봤을 때. 얘는 일정한 힘입니다. 왜냐면 이 추에 작용하는 중력만 있기 때문에 일정한 힘을 받아요. 그러면 얘는 일정한 각도로 갖게 되고 얘는 등가속도 운동입니다. 이 등가속도 운동의 의미는 가속도는 일정하고 속도는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다라는 게 등가속도 운동입니다. 그러면 기억 보기에서 속력은 증가한다. 니은 수레의 운동량은 일정하다. 운동량은 P로 사용하고요. 얘는 질량과 속도의 곱이니까 운동량도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속도의 크기는 일정하다. 일정한 힘을 받고 있으니까 얘도 틀렸습니다.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요 문항도 좀 추가해서 하나 더 그려보겠습니다. 요거는 뭐 다 아는 내용이라 생각하고요. 추가적으로 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는 거죠. 시간과 힘의 그래프는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 시간과 가속도의 그래프도 이렇게, 시간과 운동량의 그래프 있죠? 운동량의 그래프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얘는 운동량입니다. 이렇게 표기할 수 있겠습니다. P에다가 위에 화살표 한 이유는 우리가 다른 물리당 P를 배웠죠. 압력이라는. 그렇기 때문에 구분하기 위해서 운동량이라는 표기를 하기 위해서 벡터 표시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프도 좀 기록해놨으면 좋겠어요. 다음 8번 문제. 얘는 지금 보기가 밀려있긴 하지만 그냥 보겠습니다. 뭐 그림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부피가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열만 공급하고 있어요. 단열도 되고 있고요. 아래 공간이 넓네요. 식을 관련된 내용 함학에서는 써야 되는 식들이 있었어요. 먼저 연력학 1법칙 그런 식이었죠. 서술형 문제 중에도 있었고요. 내부 에너지는 2분의 3 nr 델타 t입니다. 온도하고만 관련 있는 것이고 1은 인테그럴 p dv인데 얘는 부피와 압력과 부피의 곱이다라고 이렇게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제 곧 적분을 배울 거기 때문에 적분 기호로 사용했지만 같은 겁니다. 그러면 1번, 2번, 3번 그리고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있었죠. 네 번째 PV는 nRT 이렇게 네 가지 식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면 된다고 했죠. 모든 문제는 부피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항이 0이 되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는 Q가 공급했으니까 1법칙에서 델타 U가 증가하고요. 델타 U가 증가하니까 온도가 증가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PV는 nRT라는 식에서 부피는 일정한데 얘가 증가하니까 압력도 증가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 형태 갈 수 있는 거 다시 정리하면
부피 변화가 없기 때문에 1항이 없어지고요. W 부분. 따라서 Q 공급하면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고 내부 에너지는 온도의 함수이기 때문에 온도가 증가합니다. 그 다음 태방 내 온도가 증가하니까 압력 P는 증가합니다. 복습하는 김에 추가적으로 여러분 유압에는 몰수입니다. 여러분 2학기 때 화학 시간에 주구장창 나올 겁니다. 몰수는. 기체를 다룰 때 이 몰의 단위를 사용합니다. 아보가드로 수만큼을 몰이라고 해요. R은 기체 상수예요. 여러분 혹시 물투를 이제 배우 선택하는 학생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3학년 때. 그런데 물투를 선택하게 되면 이 기체 상수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볼츠만 상수를 배우게 됩니다. 물리에서는 기체 상수와 볼츠만 상수 모두 다 사용합니다.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다음 문제. 보기 푸는 거는 이것도 정답률이 100%가 아니에요. 문제를 읽어봤다면 당연히 풀어야 되는 겁니다. 혹시 여기 진욱이 듣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진욱이 보고 있다면 9번을 틀렸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기차로 시속이 150이고 자동차는 100입니다. 그래서 기차로 2시간 걸렸으면 자동차로는 그냥 3시간이죠. 뭐 이거는 식을 써볼 필요도 없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맞추라는 취지에서 문제를 냈는데 이거 정답률 100%가 아니에요. 이 문제. 이 문제는 이제 숫자를 바꿨어요. 여러분 원래 있던 문제에서 이제 2배냐 3배냐 이렇게 해서 숫자를 바꿨습니다. 이 방과후 수업을 참여한 학생들은 매우 쉽게 풀 수 있을 거예요. 이는 모의사나 수능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이번 모의사 때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자세히 보진 않았지만 매우 자주 나오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연습을 했었는데 어렵진 않습니다. 물체의 운동 에너지가 C에서가 B에서의 3배라고 했어요. 그러면 B에서의 운동 에너지를 K라고 한번 놔보겠습니다. 운동 에너지요. 2K라고 왜 안 쓰냐? 귀찮으니까. 그냥 카이네틱 에너지라는 뜻으로 K로 쓰겠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많이 사용합니다. B에서의 운동 에너지를 K라고 한다면 C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3배니까 3K예요. 그렇죠? 3배니까. 그런데 C에서는 위치 에너지가 없고 B에서는 요만큼의 위치 에너지를 갖고 있어요. B라고도 하나 더 첨자를 쓰겠습니다. 그러면 에너지 보존 법칙 여러분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H일 때 위치 에너지가 2K예요. 근데 A에서는 운동 에너지가 없고 위치 에너지만 있으니까 얘는 3K입니다. 위치 에너지가. 따라서 H일 때는 3K입니다. 잠깐 생각을 해봐요. 다시 한번 복습해보면 이 부분에서 운동 에너지가 K라고 한다면 얘는 3배니까 3K예요. 근데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생각한다면 B에서 갖고 있는 위치 에너지는 2K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전체가 3K가 돼야 되니까 A에서도 마찬가지로 3K라고 한다면 1대 2K 그리고 라지 H일 때 대문자 H일 때 3K라면 얘는 우리 많이 했던 거죠? 이렇게 통으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H분의 H는 3분의 2 따라서 H는 이거 한 번 더 쓸까요? 바로 되는 사람들은 바로 하면 돼요. 근데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이 있을까봐 해보겠습니다. 얘는 H의 3분의 2 이렇게 둘이 자리를 바꿀 수 있어요. 자, 왜 바꿀 수 있는가? 양변을 3분의 2로 나눈 겁니다. 양변을 3분의 2로 나누고 양변에 H로 곱해준 겁니다. 그러면 얘는 2분의 3H 이렇게 되겠습니다. 답이. 다음 문제. 여러분 요 문제까지만 풀고 마치겠습니다. 사실 프린트도 준비가 안 돼 있고 여러분 갑작스 문제를 많이 푸는 게 큰 효과가 있는 것 같진 않아요.
2kg짜리가 1에서 3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얘의 평균 속도는 2구나 라는 걸 일단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보기가 맞고요. 운동한 시간은 2m를 2m/s로 운동을 했으니까 1초가 되겠습니다. 뭐 여러분 이런 거 좀 익숙해졌으면 좋겠어요. 미터는 나눠주고 얘는 분모의 분모니까 분자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1초가 되는 거예요. 얘도 맞고요. 운동에너지 증가량은 얼마인가? 그냥 2분의 1 질량 2 속도 1의 제곱 그래서 2분의 1이고요. Q점에서 운동에너지는 2분의 1 그리고 질량 2 그리고 3의 제곱 얘는 2분의 틀렸네요. 얘는 1이 되는 거고 얘는 9가 되겠네요. 따라서 운동에너지 증가량은 8줄 얘도 맞겠습니다. 답이 5번이 됩니다. 저기 11번까지만 하려고 했는데 이게 딱 끊어지는 것 같으니까 12번까지 풀게요. 그리고 시간도 너무 많이 남았네요. 이 문제 2kg짜리가 5N의 일정한 힘을 받고 있다. 원래 얘한테는 아래로 20N의 힘을 받고 있습니다. 중력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런데 위로는 5N, 아래로 20N인데 얘가 정지 상태로 있는 이유는 바닥면이 떠받치는 힘이 있습니다. 15N이겠죠. 얘를 수직항력이라고 합니다. 저촉면에 수직하게 저항하는 힘 이렇게 해서 수직항력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기에서 R자임의 크기는 얼마인가? 0입니다. 얘는. 왜냐? 정지 상태. 따라서 힘의 평형 상태입니다. 힘의 평형 상태이고 얘는 정지 상태다. 다음 수평면이 받쳐주는 힘. 얘가 바로 수직항력이라고 합니다. 지구를 당기는 힘이죠. 한번 또 써보죠. 작용과 반작용은 이렇게 씁니다. A가 B한테 작용하는 힘은 B가 A한테 작용하는 힘과 B가 A한테 작용하는 힘과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다 라는 거였습니다. 따라서 중력이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이니까 이거에 대한 반작용은 물체가 지구를 당기는 힘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중력의 반작용은 수평이 받쳐주는 힘. 이 둘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느냐?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물체에는 세 가지가 작용하고 있어요. 여기 물체가 있으면 이 물체에는 위로 5N 있어요. 사람이 잡아당기고 있는 5N. 수직항력. 그리고 아래 방향으로 중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개의 힘이 평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중력과 수평면이 받쳐주는 힘은 평형 관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평면이 받쳐주는 힘이 지금 수직항력이죠. 얘와 얘는 별로 관계가 없다라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답이 있었겠죠? 그렇죠? 니은. 답이 2번으로 이렇게 되는 거였습니다. 좀 넘어갔네요. 뭐 그만하라는 취지로 화면이 좀 에러가 났네요.